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요. 구인난을 겪은 이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또 거절당한 끝에 최종적으로 5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뭐 그동안 단골로 거론돼 왔던 분이고, 나머지 이제 전희경 의원이라든지 김성원 의원 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의 경우는 당내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박찬종 변호사 정도가 좀 새로운 게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한 건데, 대체적인 반응은 깜짝 인사는 없었다. 그리고 어떤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 좀 신선하고 새로운 파괴적 혁신을 원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춰본다면 상당히 좀 턱없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모두 5명 모두 사전에 발표를 승낙을 했고,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나머지 분들은 비대위원이 또 동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향후에 좀 당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젊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 현역 의원, 그리고 여성 의원, 젊은 여성 의원 2명이 이렇게 함께 포함된 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온라인 국민 공모로 비대위원장 후보 깜짝 발탁된 박찬종 변호사, 직접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낙점되더라도 저로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제야에 있으면서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을 제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안이 손톱도 안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심사숙고하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뭔가 자유한국당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요, 꾸준히 김병준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이제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5분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한국당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박찬종 변호사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추대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낙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참 심각하다는 거고요. 아까 소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전희경, 김성원 다 당내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전에 뭐 박근혜 비대위 때처럼 정말 당 전체가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내 인사를 굳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논란 끝에 추대를 해야 되나? 이를테면 당내 인사를 굳이 하자면 그냥 전대를 열어서 제대로 당권 경쟁에서 정권을 갖는 지도부, 2년짜리 지도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혁신에는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 전당대회에 저 사람들이 다 출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말 국려지책으로 이 당내 인사 3명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건 애초에 당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 인사 추대라고 하는 이 방식에는 맞지 않다. 그럼 결국 2사람이 남는데, 2사람이 외부 인사로 뭐 추대가 돼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저 추대하는 것까지는 뭐 당내 112명의 국회의원이나 뭐 김성태 권한대행이나 또는 안상수 준비위원장의 역할이 크겠지만,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는 순간 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폭적인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당의 저 의총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를테면 수년 전에 있었던 무슨 누드 사진 이걸 내가 가려줬다. 한 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특활비가 밥 먹는 돈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왜 밥도 안 사주냐. 이런 수준의 의총에서의 현역 의원들 간의 공방, 그것도 중진 의원들 간의 공방, 이런 공방이나 벌이고 있으면서 과연 김병준 교수건 박찬종 변호사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우리들의 목숨까지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비대위원장은 누가 되건 한계가 뻔한 그런 비대위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5분을 보면 제가 봐도 뭐
뭐 한 두세 명은 한 구색 맞추기 정도. 예. 지 정말 5명으로 그 많은 100명 중에서 압축한 고뇌치 않은 어떤 그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요. 저는 이제 그 가끔 이 독수리가 이게 40년 살다가 70년 살려면 40년 살다 보면은 이 부리하고 이게 발톱이 다 이제 노쇠가 돼가지고 예. 죽는데요. 그러나 예. 한 번 더 살려면 부리도 새롭게 해야 되고 발톱도 다 빼서 새로운 것이 났을 때만이 다시 사냥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아닌가. 정말로 새롭게 변신하려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 임무란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5명 중에 누가 할까라고 했을 때 글쎄 내부 인사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코미디라고 보고 그것은 김병준 교수가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 이제 탄핵 정국 때 묘하게 하여튼 총리 지명을 받았잖아요. 예. 그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의도도 있었고요. 또 자유한국당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변신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때 가장 또 괜찮은 카드다. 그럴 수 있죠. 힘이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지만 결국 이제 불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봤을 때 5분 중에서 가장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말씀 제가 정리드리면 선거도 없는데 공천권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거냐. 다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저는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확실한 이념을 던져줘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바뀌는데 동의하느냐 순서를 그건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난산 토론도 끝에. 그러면 거기 맞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내겠다. 뭐 독수리에서 썩은 뭘 뽑아내듯이 낡은 부리를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꼭 김병준 교수란 게 아니라 예. 그런 각오가 있다면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비대위 하지 말한 법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달라는 희망적인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당이 정말 난항 끝에요. 5명의 비대위원장 후보 추리긴 했습니다. 한데 어제 의총에서는 좀 전에 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신 공격과 막말이 오가는 낯뜨거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죠.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으로 승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소집 분자는 없죠. 완전 숫자리라는 겁니다.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정석 의원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핵심 비대위를 통해서 의원총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의원총회? 본인이 다 그런 거지 뭐. 네, 어제 의총에서도 뭐 당 쇄신 문제는 약간은 뒷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성태 대행 재심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이제 뭐 좀 발언을 하겠다. 이제 공개적인 기자들 앞에서 뭐 이런 또 심재철 의원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오후 4시부터 열려서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비대위원장 후보 선정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노출된 모습은 당이 또다시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만 노출이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 사퇴 문제를 좀 언급을 했고 특히 이제 심재철 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또 강하게 펼치면서 그것을 김성태 권한대행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을 겨냥해서 2013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 노조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비춰져서 좀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 부의장을 어떤 당의 혜택을 받아서 하면서 6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뭐 당 후배들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대행이 심 의원을 강하게 또 감정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겠다. 무슨 뭐 당 의총장이 지금 시장판에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이런 거냐 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의총이 끝났고, 심재철 의원은 김대행의 얘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당에서 출당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대행의 주장은 허위다, 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를 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치 일선을 떠나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 독일로 떠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식년을 신청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독일로 떠난다는데 언제 돌아오겠다 뭐 이걸 밝히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본인 얘기도 이제 언제 돌아올 계획, 또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더 나은 안철수가 돼서 돌아오겠다라면서 이건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치 일종의 이선 후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뭐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향해서 정계 은퇴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내려와서 좀 더 민생을 챙기는, 거기에 삶을 바치는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안철수 전 대표 뭐 정치 입문 6년 만에 뭐 자의반 타의반 휴직일을 가지게 됐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와야지 뭐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원 내지는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요. 정계 은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계 은퇴를 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그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그 정계 은퇴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은퇴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은퇴를 선언해야 된다는 절박함.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최소화시킬 때,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런던으로 갔었거든요. 또 하나는 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고 내가 과연 지금 정계 복귀를 해서 분명히 정계를 은퇴를 해서 복귀한다는 것은 냄새가 풍기거든요. 완전히 그만두는 게 본인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만두겠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려면은 극적인 어떤 이 반전과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지지 세력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이 비슷한 건 있어요. 정확한 건 없어서 그러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괜찮지만 정치 동행자가 자꾸 바뀌면서 정치를 이미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또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는, 오히려 구정치를 머물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같이 갈 정치 동반자를 제대로 찾으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 계신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이야기 아닐까요? 뭐 소원해서 할 수 없지만 뭐 시간 관계상 뭐 제가 길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입니다.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어떤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뭐 이렇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 있을 때 언제 돌아오려는 생각보다도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럼 진짜 해야 될 정치적 이념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세력과 아까 얘기했던 누구랑 정치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서 그것이 이제 안 통하면 이건 끝난다고 해야지. 잠시 벗어나서 또 정치에 또 와서 이 적응기를 계속 해가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박사님. 어제 이 시간에는 홍준표 전 대표 공항 떠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안철수 대표 떠나는 모습을 보네요. 근데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네요.
이제 박 교수가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정계 은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어쨌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정치인이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도 나왔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같은 이 정치 지도자가 있고 예. 구력 뭐 몇 선 의원이라도 스스로 빛을 내기는 어려운 그래서 리더의 빛을 받아서 예. 반사하는 예. 반사체와 같은 정치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 정계 은퇴와 같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큰 별이셨죠. 예, 발광제 예, 같은 맞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재기도 가능했고 사전 오기도 가능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도 작지만 발광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번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어지러운 행보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발광체로서의 빛을 자꾸 잃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게 되면 이제는 안철수 전 대표는 누군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 반사체 그렇죠.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정계 복귀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권 도전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논리에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이 뭐 앞으로 기간이 얼마가 됐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예. 스스로 다시 빛을 제대로 충전하는 그런 발광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하려면 예. 정말 아까 뭐 한국당의 혁신 얘기도 나왔지만 예. 완전히 비우고 거듭나는 그런 어떤 처절한 어떤 예.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면 다시 빛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뭐 대통령 후보였던 이 큰 정치인 두 명이 이제 잠시지만 뭐 정치 일선에서 떠나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강한 여당이 있으면은 강한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나라 발전, 뭐 민족의 발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때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